23, 전쟁 피난민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여성.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지 427일째 되던 날. 명동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걸린 이름은 카테리나. 월 30만 원 벌던 이 소녀는 지금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정식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녀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준 걸까요? 감동, 눈물,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까지. 이곳은 감동 비행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비행해주세요.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카테리나예요. 23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나고 자란 완전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경제학과 3학년인데 솔직히 공부보다는 알바에 더 목숨 걸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만들면서 용돈 벌고 주말엔 친구들이랑 쇼핑몰 돌아다니면서 돈 없다, 돈 없다 징징대던 그런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새벽에 완전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뭔가 쾅쾅 소리가 나서 잠을 깼는데 처음엔 또 공사하나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급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더니 카테리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머리가 하얘졌죠. 텔레비전 켜니까 키이우 곳곳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개소리야 싶었는데 진짜였어요. 현실이었다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친 듯이 짐을 싸고 계시고 여동생 올가는 겁에 질려서 엉엉 울고만 있었어요. 18살 올가한테는 정말 너무 잔인한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저희를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너희들 먼저 가라. 아빠는 집 지켜야 한다. 근데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빠가 진짜 늙으셨구나 싶었어요. 쉰 넘은 아버지한테 전쟁이라니 말이 돼요? 지하철역 가는 길은 완전 헬게이트였습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캐리어 끌고 뛰어다니고 애들은 울어대고 진짜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었어요. 저희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뛰었죠. 손에 든 거라곤 여권이랑 돈 조금, 그리고 어머니가 급하게 싸주신 배낭이 전부였어요. 지하철역에서 하루 종일 버텼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말이에요. 진짜 엉덩이 아팠어요. 올가는 제 어깨에 파묻혀서 잠들었고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긴 하루 동안 저희는 거의 말도 안 했어요. 뭔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았거든요. 이틀째 되니까 폴란드 국경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아빠 두고 어떻게 가냐며 망설이셨는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짐만 될 뿐이었죠. 국경까지 가는 버스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람들로 콩나물시루 같았고 다들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가끔 애들 우는 소리만 들렸죠. 저도 울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어머니랑 올가 앞에서는 언니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폴란드 국경에서 가족이랑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개빡쳤어요. 어머니랑 올가는 독일로 가고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왜 한국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멀고 안전해 보였달까요. 어머니가 제 손 꽉 잡고 살아서 꼭 만나자고 하시는데 진짜 눈물 나올 뻔했어요.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완전 다른 나라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말이에요. 근데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돌아갈 집도 없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타면서 창밖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죽어도 살아남겠다고, 꼭 가족들 다시 만나겠다고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서 12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코를 엄청 골았고 저는 창밖만 쳐다보며 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고 계속 생각했죠. 김치랑 BTS 말고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스튜어디스가 한국어로 뭔가 안내방송 할 때마다 저 외계어를 언제 알아들을까 싶었어요.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대박, 이렇게 큰 공항 처음 봤어요. 키이우 공항이랑 비교하면 그냥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깔끔하고 세련되고 뭔가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느낌? 근데 동시에 겁났어요. 이런 곳에서 저 혼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입국 심사할 때 진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심사관한테 여권 내밀었는데 뭔가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죠.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와서 영어로 괜찮다, 환영한다고 해줬어요. 그 순간 진짜 안도했죠. 일단 쫓겨나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짐 찾는 곳 가는데 한국어 간판들 보니까 완전 암호 같더라고요. 급하게 핸드폰으로 번역기 깔아서 하나하나 찍어봤어요. 수화물 찾는 곳이라고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죠. 번역기 없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완전 멘붕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한테 물어볼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노란 조끼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왕좌왕하는 걸 본 한 분이 다가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나요? 라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죠. 헐, 어떻게 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와서 공항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분이 저를 안내소로 데려가 주시고 거기서 임시로 머물 곳 정보도 받았어요. 종이에 적힌 주소 보니까 서울 어딘가인데 솔직히 서울이 어디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분이 공항버스 타는 곳까지 안내해주면서 한국 사람들 착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처음으로 여기서 진짜 살 수 있을지도 싶었어요. 버스에서 창밖 보는데 진짜 신기했습니다. 아파트들이 쭉쭉 솟아있고 네온 사이는 번쩍번쩍하고요. 키우랑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근데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살아있는 느낌?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거든요. 서울 도착해서 지하철 타야 했는데 이게 진짜 헬이었어요. 지하철 노선도가 완전 거미줄 같았거든요. 한글로 된 역 이름들은 당연히 못 읽겠고 어디가 어딘지 완전 암흑이었죠. 그런데 한 아저씨가 제가 멘붕하는 걸 보고 다가와서 도와주셨어요. 어디 가냐고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종이 보여드렸더니 아 여기구나 하시면서 직접 개찰구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교통카드 사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완전 감동이었죠.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사람들 구경했어요. 다들 핸드폰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떠들썩하지도 않고 정말 질서정연했죠. 키이우 지하철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깨끗했달까요. 근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죠. 드디어 임시 거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완전 깨끗했고 기본적인 건 다 있었어요. 냉장고 열어봤더니 물이랑 우유, 그리고 뭔가 반찬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누가 이런 걸 다 준비해놨지? 싶었어요. 그날 저녁에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김치볶음밥 시켰는데 메뉴판 못 알아들어서 그냥 옆 테이블 사람이 먹는 거 가리켰어요. 김치가 좀 매웠지만 맛있더라고요. 오, 이런 맛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 혼자 원룸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12시간 전만 해도 비행기에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땅에서 한국 음식 먹고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막했지만 적어도 죽지는 않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핸드폰으로 어머니한테 한국 잘 도착했어요 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답장은 안 왔지만 읽음 표시는 떴죠. 어머니도 독일에서 정착하느라 바쁠 거고요. 올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는 무사하실까? 생각하다 보니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적이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진짜 현실이 닥쳤어요. 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임시 거처는 한 달만 머물 수 있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 진짜 일자리를 구해야겠구나 싶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거였죠. 구글에 외국인 일자리라고 검색해봤는데 대부분 영어 강사거나 번역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어도 그냥 그랬고 대학도 졸업 안 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이거 진짜 망했네 싶었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명동에서 길을 잃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지도도 못 보는 상황이었죠. 그냥 아무 길이나 걸어가다가 작은 골목에서 모델 구함이라는 한글 간판을 봤어요. 번역기로 찍어보니까 정말 모델을 구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될까? 싶어서 들어갔어요. 작은 스튜디오였는데 사진이랑 옷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4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어요. 영어로 모델 지원하러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전문 모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외모만 보고 뽑는 게 아니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의외였죠. 사장님 성함이 김민수였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저한테 일단 사진 몇 장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진짜 간단한 포즈만 몇 개 취했는데 괜찮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선 옷가게 피팅 모델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피팅 모델이 뭔지 몰랐는데 옷 입고 사진 찍는 거더라고요. 하루에 5만 원 정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완전 큰돈이었거든요. 진짜요? 했더니 김민수 사장님이 대신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첫 촬영 날이 진짜 긴장됐어요. 옷 갈아입는 것도 어색하고 포즈 취하는 것도 어색하고요. 근데 김민수 사장님이 계속 좋다, 그렇게 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다른 스태프들도 친절했고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각도에서 찍으면 옷이 예쁘게 나오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김민수 사장님도 빨리 배우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체류 자격이었죠.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김민수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진짜 착한 분이었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외국인 체류지원센터에 문의해보자고 하셨어요. 같이 가서 상담받았는데 직원분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서류가 좀 복잡했지만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서류들도 번역해야 하고 한국에서 생활한 증명도 해야 하고요. 김민수 사장님이 회사에서 고용의향서 써줄게라고 하셨어요. 완전 감동이었죠. 한 달 후에 체류 허가가 나왔어요. 진짜 기뻤죠. 이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김민수 사장님도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SNS 광고 촬영도 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SNS 광고 촬영은 피팅 모델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여러 가지 컨셉으로 찍고 자연스러운 표정도 만들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었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카테리나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외모도 예쁘지만 성격이 밝아서 사진이 살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분 좋았죠.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일하니까 생활이 안정됐어요. 월세도 낼 수 있게 됐고 한국어 공부할 여유도 생겼고요. 김민수 사장님이 이제 더 큰 프로젝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김민수 사장님이 카테리나, 너 인스타그램 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SNS가 중요하다면서 계정 만드는 걸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뭘 올려야 할지 몰랐는데 일상 사진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떠났을지도 모르죠. 한 사람의 선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나서 뭘 올려야 할지 진짜 고민됐어요. 김민수 사장님은 그냥 일상 올려봐라고 하셨는데 제 일상이 뭐가 특별하다고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촬영하고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는 게 전부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 몇 장 올렸어요. 좋아요가 10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근데 김민수 사장님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남산에 올라가게 됐어요. 촬영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엔타워라는 게 유명하다던데 한번 가볼까 싶었거든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헐, 이게 서울이구나 싶었죠. 해가 질 무렵에 도착했는데 진짜 장관이었어요. 건물들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강도 반짝반짝하고 도로에는 차 불빛들이 줄줄이 이어지고요. 키이오에서도 야경은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울컥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폭탄 소리 듣고 지하실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도시의 야경을 보고 있다니 말이죠.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살아남았구나 싶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제 얼굴도 같이 나오게 셀카로 찍었어요. 눈물 글썽한 표정이었지만 그냥 올렸죠. 캡션에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도시는 내게 새로운 출발을 줬어요 라고 썼어요. 영어랑 한국어 둘 다로요. 다음날 일어나서 인스타그램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가 1000개가 넘어 있더라고요. 뭐지 이거? 싶어서 댓글을 봤는데 대부분 한국어였어요. 번역기 돌려보니까 힘내세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어를 배우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쓰인 댓글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울었어요. 완전 낯선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민수 사장님도 대박이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팔로워가 하루 만에 500명 늘었거든요.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하셨는데 저는 에이 설마요 라고 했죠. 그 사진 이후로 사람들이 제 일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먹는 사진 올리면 어떤 맛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한국어 공부하는 사진 올리면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어로 댓글 달아주는데 번역기만 돌려서 답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못했는데 점점 늘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한국어로 말해보고요. 사장님이 알아들으면 완전 신났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엔타워에 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어로 캡션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썼는데 문법이 틀렸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줬어요.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어가니까 여러 업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체험해보고 후기 올려달라는 거였는데 김민수 사장님이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만 골라서 해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뭔가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6개월 전에는 난민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제 의견을 궁금해하고 있다니 말이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 한강공원에 갔어요. 반포대교에서 분수쇼하는 걸 봤는데 진짜 예뻤어요. 그때도 사진 찍어서 올렸죠. 이 도시는 매일 저에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라고 한국어로 썼어요. 댓글 중에 당신의 한국어가 늘고 있어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일 기뻤어요. 노력하는 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보며 말했어요. 카테리나,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다고. 그 엔타워 사진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뭔가 목표가 생겼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서울 야경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도시가 저를 받아준 게 기적 같다고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여기서 새로운 걸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그날 밤 엔타워에서 흘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팔로워가 늘어나니까 김민수 사장님이 이제 좀 더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복 입고 사진 찍어볼까? 라고 제안하셨어요. 한복이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입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요? 외국인이 입어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복 대여점에 갔는데 완전 신기했어요.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디자인도 정말 예뻤거든요. 사장님이 분홍색이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연분홍 한복을 골랐어요. 입어보니까 진짜 공주가 된 기분이었죠. 헐, 이거 완전 예쁜 애라고 했더니 대여점 사장님도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촬영 장소로 창덕궁을 갔어요. 한국에 와서 고궁은 처음 가봤는데 완전 압도당했어요. 와,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싶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도 옛날 건물들이 있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고요하고 신비로웠달까요. 한복 입고 고궁 걸어다니는데 진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시간 여행한 느낌? 600년 전 조선시대로 온 것 같았거든요. 김민수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걸어봐라고 하시는데 한복이 생각보다 걷기 어려웠어요. 치마가 길어서 계속 밟힐 뻔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궁궐 안에서 포즈 취하고 나무 아래에서 미소 짓고 연못 앞에서 뒤돌아보는 모습도 찍었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완전 자연스럽다고 계속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촬영하는 동안 관광객들이 저희를 구경하더라고요. 외국인이 한복 입고 있으니까 신기했나 봐요. 몇몇 분들이 사진 같이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재미있었어요. 사진 편집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진짜 고민했어요. 캡션을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한복 체험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너무 거창하게 쓰기도 그렇고요. 결국 한국의 전통 옷을 입고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에서 이 나라의 문화를 배워가는 중입니다라고 썼어요. 사진 올리고 1시간 만에 좋아요가 1000개를 넘어갔어요. 완전 대박이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루 만에 좋아요가 5000개를 넘었거든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 예쁘다, 한복이 잘 어울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김민수 사장님이 완전 흥분해서 연락 왔어요. 카테리나, 대박 났어. 문화체육관광부 인스타그램에서 내 사진 공유했어. 뭔 소린가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정부 공식 계정에서 제 사진을 리포스트한 거예요. 문체부 계정에서는 한국을 사랑해주시는 우크라이나 친구의 아름다운 한복 착용 모습이라고 소개해줬어요. 그 게시물에도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한류라는 반응들이었어요. 그 이후로 완전 난리가 났어요. 팔로워가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고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요. 처음에는 진짜 나한테 인터뷰를 하겠다고 싶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인터뷰는 한국 온라인 매체였는데 기자분이 왜 한복을 입어보고 싶었냐고 물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라고 답했죠. 외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BBC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헐, BBC라고? 진짜 그 BBC? 싶었는데 정말이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덕분에 늘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어로 댓글 달아주는 게 많아졌거든요. 번역기만 쓰기 미안해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선생님이 동기가 확실하니까 빨리 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보는 것도 공부가 됐어요. 처음에는 자막 없이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한복 사진 터진 후로는 더 열심히 봤거든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같은 기본적인 말들부터 차근차근 외웠어요. 한 달 후에 창덕궁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혼자 갔는데 입구에서 직원분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카테리나 맞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랐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한복 사진 정말 예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실감났어요. 내가 어느 순간 유명해졌구나. 6개월 전만 해도 길에서 헤매던 난민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다니 말이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뭔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이제 더 큰 프로젝트 들어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복 브랜드에서는 앰버서더 해달라고 하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광고 모델 해달라고 하고요. 그날 밤집에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복 한 벌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았구나. 엔타워 사진이 시작이었다면 한복 사진은 진짜 터닝포인트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한복 사진이 터지고 나서 광고 제안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이 싶었는데 김민수 사장님이 좋은 기회니까 잘 골라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브랜드랑 화장품 회사 광고를 몇 개 했는데 돈이 제법 들어왔어요. 통장 잔고 보면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뭔 얘기냐면 어머니랑 올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인 거였거든요. 항공료도 그렇고 여기서 같이 살 집도 구해야 하고 생활비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독일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한국으로 오세요. 이제 준비됐어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해요.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가족 초청에 대해 문의했어요. 직원분이 인도적 체류자 가족 초청은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복잡했어요. 소득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주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한가득이었어요. 제일 까다로운 게 소득증명이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민수 사장님이 회사에서 정식 계약서 써줄게라고 하셨어요. 광고 수입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서류 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받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독일에 있는 어머니랑 올가도 건강검진 받고 여러 서류 준비해야 했거든요. 진짜 복잡했어요. 그 사이에 집도 구해야 했어요. 원룸에서는 3명이 살기 어려우니까 투룸으로 이사했죠. 보증금이랑 월세가 부담됐지만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해야지 싶었어요. 새 집에 어머니랑 올가 침대도 사고 생활용품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드디어 서류 제출하는 날이 왔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담당자분이 서류가 잘 준비됐다고 하시면서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한 달이 진짜 길었어요. 매일 언제 결과 나올까 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렸거든요. 어머니랑 통화할 때마다 언제쯤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올가도 언니, 한국 정말 좋아? 라고 계속 물어봤고요. 좋다. 진짜 좋다. 빨리 와봐라고 말했는데 사실 저도 떨렸어요. 과연 한국에서 3명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한 달 반 후에 드디어 허가가 났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전화 왔을 때 진짜 기뻤죠. 가족 초청이 승인됐습니다라는 말 듣고 펄쩍 뛰었어요.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됐어요. 이제 한국 올 수 있어요. 라고 소리쳤죠. 항공권 예약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독일에서 인천까지 직항이 없어서 경유해야 했거든요. 김민수 사장님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셔서 같이 인터넷으로 최적의 항공편을 찾았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경유하는 걸로 예약했죠. 출발 일주일 전부터는 진짜 잠도 못 잤어요. 1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냉장고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해뒀어요. 올가 좋아할 만한 과자들도 잔뜩 사놨고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간 날은 진짜 떨렸어요. 김민수 사장님도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함께 갔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진짜 올까? 정말 올까? 계속 생각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랑 올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설마 못 탔나 싶어서 걱정됐는데 한참 후에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올가랑 손잡고 나오시는데 둘 다 많이 야위셨어요. 엄마 하고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1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 품이었어요. 올가도 언니 하면서 울면서 안겨왔고요. 3명이 공항에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어요. 김민수 사장님이 가족 상봉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었는데 3명 다 울먹한 표정이었지만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가 카테리나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올가는 창밖 보면서 와, 서울 진짜 크다고 계속 감탄했고요. 언니, 여기서 진짜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길래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집이야 라고 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제가 준비해둔 방 보시고 또 우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준비해놨구나 라고 하시면서요. 올가는 침대에 뛰어들면서 언니, 여기 침대 완전 푹신해라고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에 3명이 함께 한국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치킨이랑 피자 시켰는데 어머니가 한국 치킨이 이렇게 맛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올가는 언니, 이거 완전 맛있네라고 하면서 계속 먹었고요. 밤에 3명이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했어요. 어머니는 독일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올가는 새로운 환경,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얘기를,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했죠. 한국은 가족을 다시 만들어준 나라예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족이 함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이 함께 생활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KBS에서 전화한 거였는데 처음에는 또 광고 제안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요? 진짜 그 KBS 맞나요? 라고 물어봤죠. 담당 PD님이 한국 정착 성공 사례로 카테리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제목이 이민 그 이상의 이야기였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헐, 진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네, 정식 방송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딸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올가는 언니 완전 유명인 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좋아했고요. 김민수 사장님도 대박이네. 이제 정말 셀러브리티 되는 거야 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텔레비전에 나간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국어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PD님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떨렸죠. 촬영 전에 사전 미팅을 했는데 PD님이랑 작가님이 와서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국에 왜 오게 됐는지, 여기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처음에 일자리 구할 때요.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럼 가장 기뻤던 순간은요? 라고 하시길래 가족이 한국에 왔을 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인스타그램에 응원 댓글 달아줄 때마다 기뻤어요 라고 했죠. 정부 기관에서도 협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부 이민정책과랑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좋은 사례라고 하면서 적극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완전 대단하네. 정부에서도 인정받는 거구나 싶었어요. 첫 번째 촬영은 집에서 했어요. 어머니랑 올가랑 함께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어렵더라고요. 평소처럼 하세요라고 하시는데 평소가 어떤 건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음식 만드는 것도 촬영했어요. 김치찌개 끓이시는 걸 찍었는데 어머니가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올가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식당 것보다 맛있어라고 했는데 그 장면이 진짜 자연스러웠어요. 두 번째 촬영은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김민수 사장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PD님이 일할 때 표정이 정말 진지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결과물 나와야 하니까요 라고 답했더니 프로 의식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인터뷰도 했는데 이게 제일 떨렸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여기서 새로운 꿈을 찾았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운 점이 있다면요? 라고 하시길래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길에서 헤맬 때도 도와주시고 인스타그램에도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진짜 가족 같았어요 라고 말했더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세 번째 촬영은 한복 입고 하는 거였어요. 창덕궁에서 다시 촬영했는데 이번에는 인터뷰도 같이 했어요. 왜 한복을 입어보고 싶었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한국에서 살려면 이 나라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복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라고 답했어요. 한복 입고 궁궐 걸어다니는 모습도 찍었는데 PD님이 정말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입을 때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했더니 한국 생활에 적응하신 것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촬영은 가족 인터뷰였어요. 어머니한테 딸이 한국에서 잘 정착한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올가한테는 한국 생활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언니 덕분에 좋은 나라에 왔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 듣고 진짜 뿌듯했죠. 편집된 영상 미리 보기를 봤는데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일들이 스토리로 잘 구성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 나라가 내게 해준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인터뷰 부분에서는 저도 감동받았어요. 방송 나가기 전에 진짜 떨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수 사장님이 진심이 전해질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방송 당일에는 가족이랑 함께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제 모습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게 정말 나야? 라고 했더니 올가가 언니 완전 예쁘게 나왔네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있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또 우셨어요. 방송 후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폭주했고 팔로워도 엄청 늘었어요. 진짜 감동적이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새 가족이라는 댓글들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따뜻하게 받아주는구나라고 느꼈어요. 다큐멘터리 방송 나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진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설마 날 알까 싶었는데 한강공원 산책하다가 한 아주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본 카테리나 맞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깜짝 놀랐죠. 그 아주머니가 방송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 고마운 거려. 한국이 저희 가족을 받아줘서라고 답했더니 우리가 한 가족이죠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운동하는 것도 일상이 됐어요. 어머니랑 올가랑 함께 자전거도 타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한강 야경도 보고요. 올가가 언니 여기 진짜 좋다. 평생 살고 싶어라고 하길래 그럼 한국어 더 열심히 배워야지라고 했어요. 동네에서도 완전 적응했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카테리나 씨 오셨네요 라고 인사해 주시고 근처 카페 직원들도 오늘도 아메리카노죠? 라고 제 취향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진짜 동네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아이들이랑도 친해졌어요.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이 처음엔 외국인이다라고 신기해했는데 지금은 카테리나 누나라고 부르면서 같이 놀자고 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재미있나 봐요. 누나, 우크라이나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번역기 없이도 웬만한 대화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고 뉴스도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한국어 학원 선생님이 정말 빨리 느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올가도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다른데 괜찮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진짜 친절하게 도와줬대요. 한국 친구들이 영어로 말 걸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줘서 재미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한국 요리 배우는 게 취미가 됐어요. 유튜브 보면서 김치도 담그고 불고기도 만들고요. 우크라이나 요리랑 한국 요리 섞어서 새로운 메뉴 만들어 볼까라고 하시는데 진짜 창의적이세요. 인스타그램도 계속 키우고 있어요.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는데 댓글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카테리나 덕분에 우크라이나에 관심 갖게 됐어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기 좋아요. 이런 메시지들 받으면 힘이 나요. 요즘은 한국어로 영상도 찍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응원해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카테리나입니다라고 인사하면 댓글에 발음 완전 좋아졌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민수 사장님과는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앰버서더가 됐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프로젝트도 하고 다문화 관련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초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다문화에 대해 아이들에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 아이들이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한국처럼 아름다운 나라예요. 지금은 전쟁 때문에 힘들지만 언젠가 다시 평화로워질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카테리나 선생님은 한국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길래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날 한 아이가 카테리나 선생님 우크라이나어로 사랑해요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야 류블류라고 알려줬더니 다 같이 따라하면서 야 류블류 카테리나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요즘 아버지 소식도 조금씩 들려와요. 키이우에서 무사히 지내고 계신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딸이 한국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 들었다.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도 한국에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제는 한강공원에서 한글책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 한국 소설 읽는 재미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라고 했더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랑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젊은 시절 독일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카테리나 씨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밤에 가족이랑 함께 앉아서 1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라고 얘기했어요. 올가는 한국 대학교 가고 싶어라고 하고 어머니는 한국 요리 전문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라고 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더 많은 걸 얻었거든요.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말이에요. 내일도 한강공원을 산책할 거예요. 한글책을 들고 어머니와 올가의 손을 잡고 말이죠.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전쟁은 나를 뿌리째 뽑았지만 한국은 나를 다시 심어줬다고. 이제 저는 서울을 걷는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새로운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어요?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이 나라의 포용력. 진짜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고 계시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한국에서라면 뭐든 가능해요. 저처럼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 꿈꾸고 있는 카테리나였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